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 분석하는 와치독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영원한 디바 가수 인순이 씨 잠시 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도 됩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출발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다루기 전에 알파고 기자 개그 콘서트에 고정 출연한다고요? 예, 이미 몇 달 전에는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고정되시는데 4주째예요. 4주째 이미 나갔어요, 방송이? 예, 3주째 이미 나갔어요. 뭘 맡아요, 거기서? 저 기자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기자가 가짜 뉴스에 나와요? 예, 이제 코너 제목이 가짜 뉴스? 예, 예.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 기자인데 이런 거 왜 나오냐 하는데요. 예, 예. 요즘 한국 언론의 모습이 개콘이랑 별로 분위기가 안 달라가지고 비슷해가지고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파고가 몇 주 동안 내심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주니까 본인이 이번 주에서 결국 매주 얘기했습니다. 왔으니까 눈치를 보는데 알파고 이번에 잘 나왔어, 많이 웃었어. 근데 그런 말 안 나오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라든가 개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네.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의 현실이 너무나 네, 코미디 같아서. 웃픈 현실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개그맨 있는데. 형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 때문에 우리 뭐 살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와치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들어간 지 58일 만이었는데요.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두 분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국 사태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차원에서는 네. 이제 좀 빨리 이 문제가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안심감이 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여성분이신데 그분이란 제 자신의 위치를 바꾸면 좀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정상근 기자는요? 뭐 이번 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법원에서 나온 결과니까 뭐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황에 대해서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언론에서도 일부에서 뭐 참전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신문들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뭐 공통적인 해석은 이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뭐 이것이 결국 이제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날은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지나갔고, 뭐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좀 이후부터는 좀 어떤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냐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네. 뭐 정경심 교수가 이 WFM의 주식 가격을 물어본 적이 있는 그런 좀 녹취록이라든지 뭐 없어진 노트북 등이 뭐 주요 판결 근거가 됐다라는 게 좀 언론의 분석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언론 보도라든가 뭐 영장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다룰 건 아닌 것 네네. 같고요. 다만 저희가 좀 이 와치독 시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정경심 교수의 법원 출석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한 곳 아니면 흐리게 이제 처리한 곳이 있고 그렇지 네네.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그랬고 그리고 뭐 신문으로 보면 뭐 한겨레, 경향신문, 뭐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는 또 모자이크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이제 공개를 한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뭐 거의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걸로 네,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파고 기자. 네.
그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한데 얼굴 공개 여부가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 토론이나 논쟁이 많아요. 네. 알 권리냐 사생활 프라이버시인가. 근데 이럴 때 이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거는 그러면 오사마 빈 라딘 같은 그 최고의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그 사람은 프라이버시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도 이번 오기 전에 논문도 좀 읽어왔어요. 기사보다는. 네.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핵심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 영장 청구를 하는 영장 청구. 뭐 배경 사례가 예. 너무 까다로울 때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정 교수님도 굳이 그 이렇게 연장 체포까지 해서 이 법정 과정이 진행해야 되는가? 그 연장 안 해도 재판 안 돼도 출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 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 논쟁이 없고요. 예. 아직도 법적으로는 그 체포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들에서 이 언론의 이런 문제가 일종의 그 논쟁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이번에 뭐 방송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조선일보는 그 정 교수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모두 공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던데 정상 기자가 좀 이거 살펴봐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얼굴 공개에 대한 기준이 뭐냐, 뭐 이 부분을 좀 놓고 보면 뭐 이것에 대한 이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근데 다만 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뭐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선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죄 추정 원칙을 우선 고려하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만 거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네. 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공개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인이라면 역시 좀 하지 않아도 되는, 네. 뭐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조선일보가 뭐 얘기했듯이 이 정경심 교수 건과 뭐 최순실 씨, 뭐 정유라 씨 건에 기준이 같느냐,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일단 셋 모두를 좀 공인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보면 이 사회를 뒤집어 놓은 흉악범들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얼굴 공개가 잘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체로 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있을 때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되는데, 그러나 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뭐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언론사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 얼굴을 공개하거나 안 했던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좀 어느 언론사는 이 최순실 정유라 씨의 혐의와 뭐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언론사는 또 그거나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또 언론사가 있을 테고, 이렇게 좀 상황이 좀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의 사진이 좀 공개된 것도 좀 언론에서 좀 과거에 좀 신중하게 돌이켜봤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때도 사실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얼굴, 뭐 정유라 씨, 특히 이제 정유라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냐, 좀 네. 이런 논란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다만 이제 워낙 여론이 압도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좀 분노가 컸기 때문에 논의가 예.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으니까 좀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직자였던 조국 전 장관은 공인입니다. 네, 공인이죠. 하지만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공인의 기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궁금합니다. 전 맞아요. 그 진짜 공적인 직책을 맡아서 공적 일을 한다면 네. 뭐 연예인이든 공무원이든 공인인데, 그분의 가족이 그런 일을 안 한다면, 네. 일단 미셸 오바마는 공인이에요. 네네. 그 대통령이나 부인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를 할 수가 없고, 그분도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장관의 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네네. 그냥 대학교에서 교수예요. 그럼 그분은 공인이라고 보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조선일보가 했던 그 해명은 그 최순실보다는 정유라 씨로 비유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유라 씨는 진짜 공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최순실은 적극적으로 정치관에서 뭘 하려고 했던 분인데, 네. 그래서 그 정 교수님을 공인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멀지 않느냐 싶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공인이다 이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네. 좀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수라는 것만으로는 좀 공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럼 이제 뭐 전 장관의 아내, 그러니까 그 현재 장관의 아내 아니면 혹은 배우자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더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의 선택으로 뭐 자기의 직업이 뭐 장관 부인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아내는 되고 또 5천원 안 되고 또 장인은 되고 뭐 고모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일일이 기준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공인은 그냥 당사자이지 뭐 그 가족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단순히 정 교수님이 이런 말하면 조국씨 그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조국 씨랑 결혼 안 하고 딴 사람이랑 결혼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답변이 아니라면 그럼 공인이 아니라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얼굴 공개 기준이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관련 보도에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노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죠. 사망 소식 자체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일보, 뭐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그러니까 네이버에 입점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언론사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언론사들이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 살아있을 당시에 뭐 그 신체 노출 논란이라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던 이 고인의 사진을 사용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근데 이게 좀 덜 민감했을 수도 있고 뭐 몰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신범으로 분류가 되는 게 네. 이 사진을 쓰면서 기사의 앞머리에 이 노브라를 주창해 온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썼을까 싶은데. 그렇게 요즘 이런 걸 쓴 사람을 우리 사회가 좀 기자라고 불러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또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일단 연합뉴스가 그 연예인 설리 사망 신고 접수 확인 중이란 보도를 처음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예. 일보를 낸 건데 뭐 설리 씨가 맞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 없이 이렇게 그냥 빨리 속보를 내기 위해서 쓴 게 틀렸다면 이때는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었고 그리고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기사를 함부로 쓰기도 했고요. 네. 또 몇몇 언론은 이 고인의 운구차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또 어뷰징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매체들이 정말 나와서 뭐 고인이 생전에 뭐 노브라 논란을 일으켰다는 등 뭐 무슨 논란을 일으켰다는 등 뭐 이렇게 기사를 써대고 이것이 검색어로 또 포털에 도배가 되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댄 기자들은 뭐 기레기라도 불려도 좀 아깝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자살 보도 윤리 강령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 규정이 나오는데 이 자살 보도 윤리 강령에 따르면 이 관련 보도는 신중해야 하고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살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또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보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알파고 기자는? 이제 그 전에는 이 설리라는 분은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댓글 때문에 힘들다, 너무 심장이 이렇게 뛰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특정 전쟁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살이라는 그 자살티에는 댓글이 있다고 썼는데 윤리적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나쁘죠.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이 이 가수분이 댓글로부터 받았던 그 괴롭힘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언론이 죽고 난 다음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네. 그 이른바 자극적인 보도, 우리 제목 장사 관련해서 또 클릭을 유도하고 댓글을 유도하는 그러한 보도의 행태, 언론들의 문제점들은 지금 저희 와치독 시간에 여러 번 다뤄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네. 정말 문제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면 그 신문사들이 자기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자발적인 행태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스포츠나 연예적인 좀 부드러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 가수분이 예전에 그 댓글들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는 오히려 그 쓰이는 기사들 때문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자극시켰어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일부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티즌들 때문에
설리 가수가 힘들어한다 하면서 언론이 그때 가수의 편을 들었어야 됐는데 네. 근데 그때 잘하지 못했던 언론이 지금도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네. 좀 약간 문화적인 면에서도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좀 약간 비동적인 모습을 아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설리 씨가 사망한 이후에 진짜 많은 언론들이 이 악플 문제에 대해서 막 기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뭐 실제로 좀 악플이 과했다는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터넷만 보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뭐 실제로 이제 뭐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설리 씨가 사망을 한 뒤에 뭐 설리 추모글 해도 악성 댓글, 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네.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 또 조선일보도 야,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에 뭐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 네, 이렇게 제목을 써서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언론이 지적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악플들이 달리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죠. 예. 주로 기사 밑에 달리거든요. 어. 기사 밑에 달리는데, 그러니까 이 고인이 생전에 예. 이 중앙일보가 쓴 기사들을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판 기사인데, 뭐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인데, 뭐 로리타 논란, 휩싸였던 설리 또 논란, 설리 뭐 성민 씨 호칭 논란, 지적팬 호소문에 뭐 많이 억울했어. 뭐 유적지 훼손, 때 아닌 논란 휩싸인 설리, 뭐 설리 노브라 사진 SNS에 올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앙일보 계열사인 일간스포츠 기사에서도 이 설리 노브라 운동 설마 SNS 전략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요. 조선일보도 비슷합니다. 이 설리 연인 최자, 설리 밤에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조른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해달라고 해서 뭐가 뭘까라고 하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목에 뭐 해달라고 조른다라고 씀으로써 이 설리 씨한테 문란한 인상을 더 씌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예인 신변 잡기 보도의 위험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런 언론의 스스로에 좀 반성 없이 악플만 가지고 이렇게 논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이 말하자면 저 이제 요즘은 개콘에 나와다 보니까 좀 연예인 친구들 생겼잖아요. 네네. 다른 예능에 나와서 그러는데 다들 그 얘기를 알파고 기자도 악플 같은 것들 좀 저 많이 먹어요. 그래요? 저 뭐 이제 중동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지금 방송에 나올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당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기자이니까 감수하는 그런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친구들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알파고 너는 진짜 우리 부럽다. 왜요? 너 이제 기자이니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넌 어떻게 이거 해나갈 건지는 어느 정도 알다. 기자 친구들도 있고 본인 직접 글도 쓰고 기사 쓰고 그런데 우리 한 번 작은 문제 생겼잖아. 그럼 한 방에 우리가 날라가. 너는 그나마 좀 약간 언론에 발이 있으니까 넌 안전한데 우리 너무 불안해. 선풀 운동 뭐 벌이기도 하고 네네. 또 댓글 좀 깨끗하게 우리가 써야 된다. 또 익명에 숨어서 악플하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네.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댓글들이나 악플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 되는데 이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일부 언론에서 뭐 인터넷 실명제 다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끔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어때요? 실제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본 기사인데 이 카카오에서 이 연예 뉴스 관련해서는 좀 댓글을 못 달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뭐 검색어에서도 뭐 이렇게 연예 전반적인 뭐 기사, 뭐 영화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개인 연예인 이름 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좀 그런 거는 좀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지 않기로도 했다라고 또 하고요.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뭐 준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댓글을 달 때 자기 이름을 안 달고도 댓글을 달 수 있을 뿐이지 이 카카오나 그 네이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댓글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서 댓글을 달려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개인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전화번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준 실명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모든 플랫폼으로 확산을 하자는 거고 뭐 나아가서 아예 댓글을 실명으로 달게 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인터넷 실명제 그냥 실명을 달고 댓글을 달자라는 거에 대해서 뭐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댓글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는 이와 관련해서 알파고 기자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건 아직도 논란인데 그래서 구글이 자발적으로는 그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네.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플러스이라는 거 있는데 G 플러스인가 거기서 이제 댓글 달라면 로그인해야 되고 로그인하려면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예요. 범죄 여지가 있다면 얘네들이 신고할 때 바로 그 사람 잡을 수가 있는데 범죄 여지가 없다면 그럼 사람들 자기네 표현을 좀 약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 이름을 확인하면 이 이름 실제로 들어간다면 못할 수도 있으니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좀 약간 한국처럼 실명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네. 청취자 김현주님께서 설리의 경우에는 정말로 언론이 일부러 사진도 첨부하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면서 적극적으로 악플을 유도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악플이 문제다. 언론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8198님, 두 분처럼 제대로 된 기자들이 그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해주셨는데 언론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근데 또 해외 사례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례가 좀 맞지 않는 게 우리는 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 위주의 기사 양산이라든가 또 접근이 좀 이렇게 두드러진 나라가 흔치 않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해외에서는 일부 나라들은 어느 정도 포털 중심에 미국은 이제 그 야후, MSN 그리고 구글이 다 잡고 있고 네. 일본에서는 거의 다 야후가 잡고 있고 터키에서도 뭐 터키 자기네 것도 있지만 아직 좀 약간 분반하고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포털이 사실 있다는 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 댓글을 쓸 수 있는 그 규제를 그 포털들한테 주면 바로 작동을 하고 어느 정도 문제를 한 80%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생각이 동의화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 정도 기준까지는 악플을 허용하고 이건 하지 말자. 이런 아직 그 동의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정상 기자님. 뭐 저도 이제 알파고 생각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뉴스라는 게 이제 포털 안에서 가두어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댓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페이지가 다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이 뭐 포털에 모여 있는 게 낫기는 한데 근데 네. 뭐 정작 이제 포털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포털에선 댓글을 달기 좀 쉽죠. 근데 좀 뭐랄까요? 그래서 이제 댓글들이 좀 과잉 양상을 띠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연예인들도 너무나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 이상한 댓글들 가지고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안 걸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을 연예인 스스로가 못하고 안 해요. 있다. 왜냐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저는 예, 배수지 씨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분이 협박을 당했는데 그렇게 기사 안 나와요. 제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심한 악플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한테 체포 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지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 이른바 이제 연예 매체 기사라는 것이 구조가 이 40, 50대 편집자들이 좀 기사를 많이 읽히게 하려고 그 20대 인턴 혹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연예인 개개인의 인스타나 아니면 신변 잡기들을 물어오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사가 퍼오는데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 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레기란 욕을 먹기라도 하는데 이 40, 50대 편집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반드시 자성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이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